네, 요번 시간은 이제 6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이 이제 패널 조사의 장점을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52번인가? 예, 거기에서 이 패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2번을 보시면, 그 응답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현금이나 뭐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것도 이제 주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조사를 하는 거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소비자 패널 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써놨네요. 고정된 일정 수의 표본 가구나 개인을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조사에 활용하는 것, 그 대가로 현금이나 선물, 쿠폰 등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률을 조사할 때도 아마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가구를 갖다가 이제 선정해서 그 표본 가구를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그 선물 같은 것도 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시청률 조사를 아마 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 패널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패널 조사의 장점을 세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조사의 장점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장점은 동일 샘플에서 동일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조사 대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표본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서 계속 이제 측정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 똑같은 표본도 아마 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조사. 횡단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종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횡단조사는 일정 시점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요 횡단 조사보다 좀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죠. 횡단 조사는 일정 시점에서 그냥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패널 조사는 표본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조사해보고 내일도 조사해보고 모레도 조사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횡단 조사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 조사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번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6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 순서를 쓰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편집, 코딩, 그 다음에 입력입니다. 요거 이제 외워두시면 되는데, 외우려고 안 해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문지를 조사했다. 그러면 응답자가 막 체크할 거 아닙니까? 1번은 뭐 2번, 뭐 5번은 뭐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뭐, 좋게 생각합니다.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잘못된 어떤 응답도 있을 거고, 뭐 조금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질문지를 편집을 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야죠. 코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숫자나 기호로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체크하면 뭐 1, 틀리다고 체크하면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나 기호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뭐 1번이면 1, 2번이면 2, 뭐 이렇게 기호를 부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호를 부여하고 나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제 수집된 자료의 처리 순서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 입력한 걸 갖다가 이제 뭐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순서는 이제 편집, 코딩, 입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번을 보겠습니다. 표본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쓰시오.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집단에서 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그 표본을 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모집단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 근데 중앙대학교 학생들 갖다 다 조사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표본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의 평균 키를 조사해 봄으로 인해서 모집단의 평균 키, 즉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추정해 보는 거죠. 결국은 모집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집단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한다. 네, 모집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4번을 보시면 뭐 개인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 면접 방법에는요, 개인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 심층 면접, 그다음에 집단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개인 면접입니다. 개인 면접. 예. 그래서 그 개인 면접은 뭐냐? 개인 면접은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 면접을 하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개인 면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개인하고 이제 면접을 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설문지를 주겠죠. 그래서 설문지를 좀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면, 작성을 하는 와중에 뭐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먼저 하기보다는 그 질문은 이제 맨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혹은 거기는 그런 걸 질문했는데요. 그런 질문보다는요, 요런 질문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면접을 하다 보니까는 뭐 질문 방법이나 절차 순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인 면접을 할 때 이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면접이 협조적이죠.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속마음이야. 하기 싫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는 또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딱 사람하고 이게 1대1로 이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나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협조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수율이 높죠. 뭐 우편으로 만약에 면접을 하게 될 경우, 우편을 보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보고도 그냥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면접은, 아마 그 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응답자에게 질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서의 범위를 넘어 질문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질문지에다가 적어놨지만 그것 말고도 또 뭐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자의 실책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면접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틀린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자에게는 면접을 할 수 없다. 이게 오지 않거나 찾아갔는데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분산적이거나 그러니까 면접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경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모이도록 하여 집단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상업적 마케팅 조사 기법으로 이게 집단 조사 아닌가요? 예, 물론 집단 조사하고 비슷한데 일단 뒤에 보니까 신제품 컨셉 테스트, 시제품 테스트, 뭐 광고물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끔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런 어떤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거 갖다 우리는 갱 서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갱 서베이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이제 신디케이트 조사라는 법도 있습니다.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 연합, 인수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어떤 대출을 해주는데 혼자서 대출해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기업이 만약에 뭐 한 뭐 1조를 빌려달래요. 그 글로벌 기업이. 근데 혼자서 1조를 빌려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은행 말고도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몇 개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은행들이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고의는 신디케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연합, 뭐 인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 조사 회사에서 여러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조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조사 회사가 있겠죠. 예, 뭐 리서치 회사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미리 이제 획득하고 그다음 수집하고 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업에게 판매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사. 이런 조사를 우리는 신디케이트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법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회장법, 응답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방문토록 하여 개인 면접 방식으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라고 해놓고 이제 개인별로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오라고 해놓고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면접하는 겁니다. 이걸 회장법. 네, 소비자 패널 조사. 이 소비자 패널 조사는 우리가 52번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조사. 옴니버스. 여러분 옴니버스란 말 잘 아시죠?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서로 다른 것끼리 이제 모여져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옴니버스 앨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앨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수의 음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수, 저 가수, 요 가수 뭐 이런 여러 명의 가수들의 어떤 노래가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우리는 옴니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옴니버스 조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사에 여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를 갖다가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 이 기업도 오고 저 기업도 오고 하는 그런 여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조사를 우리는 옴니버스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66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